키움증권 글로벌 영업팀 주최로 글로벌 주식 투자 설명회가 열립니다. 열린 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 이학영 교수와 이승원 교수가 어려운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 왜 지금이라도 해외 주식 투자에 나서야 하는지를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과거 잃어버린 20년 동안 일본 주식과 부동산에 올인했던 투자가들과 해외 주식을 통해 글로벌 투자에 나섰던 일본인들의 투자 수익률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중국과 일본에 끼어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불평이라 걱정만 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내에서만 주식 투자를 하시고 계시다면 정말 걱정입니다. 만에 하나 일본과 같이 잃어버린 20년이 본격화되면 큰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미국이건 중국이건 혹은 일본이건 베트남이건 해외 시장에 눈을 뜨셔야만 갖고 계신 자산 가치를 지키고 또 돈을 벌 수 있습니다. 3월 23일 수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9시까지 대체역 8번 출구 강남구민회관 2층 대강당에서 뵙겠습니다. 딱 한 종목과 두 남자쇼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과 참가 신청은 키움증권 글로벌 영업팀 전화번호 1544-94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 말이죠. 이틀 연속으로 어찌됐건 옐런 의장 효과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이제 $40 위로 일단 마감되면서 끝났죠. 달러도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그 기준가로는 달러는 또 1%가량 또 내리면서 끝났단 말이죠. 상대적으로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입니까?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 정치적으로? 브라질. 브라질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전직 대통령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나 감옥 간 줄 알았더니 또 감옥 간 게 아니라 수석 장관 임명됐다 나와서. 그거 알아요? 몰랐습니다. 그 야지가 데리고 있던 그 여자 무서운 여자 대통령이잖아요. 룰라는 예전 대통령이고. 예. 근데 룰라가 지금 잡혀갔잖아요. 예. 감옥 가는 줄 알았거든. 네. 그게 아니라 수석 장관으로 임명됐어. 수석 장관 하니까. 수석 장관으로 임명이 됐네요. 수석 장관에서 해보자는 거죠. 네. 갈 때까지 가보자. 예? 그래갖고 또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나와갖고 이제 탄핵시켜라. 집에 보내면 이런 거만 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쌍팔로는 6% 오른 거 알아? 그러면서 이머징 마켓 전체가요. 2.01% 올라가고요. 오늘도 2.2% 올라갔어요. 네. 어떤 이머징 마켓 돈이 뭐 일시적으로 들면 어디 될지 모르니까 한 3주째 돈이 들어오고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외국인 상황이나 수급이랑 이건 전체적인 상황 계속 좀 봐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뭐 우리도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어제 하루만 하더라도 오늘 현재 지금 한 800억 들어오고 있는데 어제 하루만 7,340억. 어저께는 저기 있었죠?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 블록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2천억 이상에 대한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그렇죠.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형태에 대한 흐름, 이런 흐름들에 대한 쪽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계속해서 투신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투신에서는 펀드 환매죠. 2,000포인트 다가오니까 네. 펀드 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 외국인들도 이제 지속적으로 매수에 대한 쪽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 특히 이제 이런 상승에 대한 배경, 그러니까 유가에 대한 급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에 대한 변화가 엄청나게 세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유가도 지금 보게 되면은 원유를 보시게 되면 유가가 또 어저께 4.5% 상승하는 형태에 대한 모습이 나왔고요. 이틀 연속으로 5%, 10% 가까이 10% 오른 거죠. 이틀 연속으로 지금 원유 가격이 10%, 36불에서 40불대를 넘어가는 이런 모습에 대한 쪽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환시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아주 어마어마하게 급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급하게 지금 원화에 대한 강세가 진행이 되는 거 오늘도 개파락이 지금 보게 되면은 어마어마하죠. 지금 보게 되면은 외환시장에서의 강세를 보게 되면 진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이렇게 급하게 진행이 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 외환시장에서에 대한 강세 흐름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며칠 전만 하더라도 뭐 원화가 뭐 1240원이었는데 지금은 1160원이니까 3주 만에 지금 100원이 떨어진 거거든요. 3주 만에 100원이 떨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네. 목이 아파갖고요. 네네. 오늘 말을 못하면 말을 좀 많이 네네. 해줘야겠고 저희가 네. 약간 자랑질 못하겠네. 자랑하고 싶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3주 전에 네. 외국인이 들어온다? 뭐 그런 네네. 얘기 했잖아요. 네네. 약간 연구할 때. 저는 솔직히 그렇죠. 저는 제가 예측을 못하는데요. 냄새는 좀 맞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그만큼 돈이 좀 쏠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일 처음에 항상 얘기하는 거 모비우스 형님이에요. 모비우스 템플턴에. 그분 끈 떨어진 분 아니에요? 네? 끈 떨어진 분 아니에요? 아니요. 모비우스는 한 20년째 똑같은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네. 대단한 분이네, 그 양반. 네. 처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얘기한 거가 블랙락에서 네. 뭐 사야 된다 하고 했고요. 그 다음에 누구야? 핑코, 그죠? 네. 핑코스인가? 뭐지, 있죠, 거기서. 네네. 핑코에서 10년 만에 매수기 했잖아요. 예? 네. 그 이머징 마켓 사야 된다고. 네. 이번에 우리 또 이머징 마켓에서 템플턴이 또 나왔어요. 네. 또 모비우스 형님이 얘기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전체 전 세계 시장에서 전 세계 주식 시장과 아마 채권 시장에서 약간이니까 하여튼 주식 시장만 보면 주식 시장 그리고 GDP 기준으로 보면 이머징 마켓을 우리가 통칭되는 게 30% 정도 비중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네? 30%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미국 사람들의 글로벌에서 워낙 돈을 빼갖고 3년 동안 계속 빼기만 했잖아요. 특히 작년부터 올해 극심히 빼다 보니까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 실제로 보면 그것도 조사하는 거 보면 한 25% 정도가 덜 사 있는 거예요. 언더웨이트 되는 거예요. 이머징 마켓 평균이요. 그래갖고 너무 떨어지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돈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올해 이번 달에 회복됐는데 그래도 한 15%에서 14% 정도 아직 언더웨이트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좀 채워가는 과정이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보면 저는 계속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이머징 마켓에 대한 외국인의 일종의 유동성이다. 네. 물론 기폭제 가장 큰 기폭제는 아르헨티나에서 우리 엘리엇 형님이 가갖고 합의했잖아요. 네. 그때가 딱 기폭제였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 브라질도 퍼지고 옆에도 막 하고 올라가는 건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펀더멘탈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1900에서 예전에 떨어질 때 많이 들었죠. PBR 1배. 그리고 우리나라 PR이 몇 배 해갖고 이건 저평가다 해서 사야 된다는 놀이 하는데 1800 근처까지 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부터 쭉 올라가니까 지금 올해 수익 예상이 먼저 떨어져갖고 지금 또 PR이 뭐 12배다 13배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그럴 때 올라갈 게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별로 네. 지수가 올라갈 건 없다는 얘기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두 개 다 한마디로 저는 넌센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펀더멘탈이 중요한 시장도 있으나 지금 펀더멘탈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뉴스가 중요한 시기도 있죠. 뉴스는 뭐예요? 알파고가 한다 그러면 인터넷 그런 거 뭐 AIG 올랐다 떨어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AIG 확 올랐던 거 다 완전히 제자리 가고 있죠 지금이요. 한국 뭔지 뭐 있잖아 그거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거 계속 갈 거라 생각하는 사람도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거 뉴스에 따라도 있지만 지금은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제 혼자 주장일지 모르고 이성영 교수가 동의할지 안 할지 우리 시청자가 동의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돈의 힘입니다. 돈의 힘이 빠지고 들어가는 그 힘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오늘 예를 들어 이거 현대차 왜 올라요? 왜 지불이 올라? 포스코 왜 올라? 그러잖아요. 네, 물론 그 안에서 선택을 하겠죠. 선택하겠으나 기본적으로 별로 개인적으로 저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적인 종목 한두 개 있으면 좀 확인하고 다음 코너 들어가죠. 오늘 뭐 특징적인 종목군에 대한 쪽에 보게 되면 개별주 섹터에서 어쨌든 간에 최근에 시세가 좀 아주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아모텍 같은 경우도 지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모텍이요? 네, 상보도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그 코덱스 컴바인 이후로 개별주 섹터에서 시세가 네. 단기간에 거의 더블 이상으로 내는 오, 형태예요. 그래요? 뭐 2, 3일, 3, 4일 만에 일주일 안에 무조건 더블 이상 나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지금 상보도 지금 그런 형태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아모텍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네. 개별주 섹터에서 상당한 그런 변동성에 대한 쪽을 보여주는 게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거래소 쪽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 현대차,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포스코 앞에서 말씀 주신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바뀌었네요. 뭔가 했네. 롯데정밀화학. 그러니까 그게 뭐야? 삼성정밀화학. 나 지금 막 쳐다봤어. 내가 보고 있던 자리인데 뭔가. 나도 그래서 지금 5%랑 올라가는 게 있네. 그게 그랬거든. 뭔가 했는데 지금 롯데정밀화학. 근데 그 얘기 하지 마. 네네. 롯데정밀 얘기 하지 마. 네네. 나랑 절대적으로 안 맞는 놈이야. 궁합이 안 맞죠. 3년째 안 맞아.
이제 안 된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작년에 한번 들었다. 근데 안 올랐어 그래도. 예, 예. 기억나죠? 네네. 어.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GS건설 그동안에 그 변동성 보여줬던 종목군 위주에서 반등에 대한 쪽이 다시 한번 진행되는 형태 네네. 구조인데 과연 이제 이 흐름이 지속될지 그거는 이제 약간 퀘스천을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또 네. 어저께 오늘 전화 오는데 글로벌 팀에서 또 전화 왔어. 얘기 좀 네. 또 해달라고. 네. 네. 근데 그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로발, 다음 주 글로벌. 네, 글로벌. 네. 로발. 해외 주식 설명인데요. 네. 장소는 저기요. 네. 3번 지하철 3호선. 네. 지하철 3호선 대척입니다. 대척에서 그 하이마트 뒤쪽에 거기 있었는데요. 그 해외 주식 투자 설명 요게 나오잖아요. 아 근데 말이 나온 것도 또 해야 돼요. 요게 보면 여러분들 페이스북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제 화면 좀 잡아주세요. 요새 키움증권 채널 K 방송 있잖아요. 이게 엄청 네. 잘 나가고 있어요. 이거 다들 페이스북 하신 분은요. 채널 K 여기 들어서 키움증권 채널 K 검색하면 딱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주요 코너들 나오니까 혹시 못 보는 분들 여기 딱 나오니까요. 요거 페이지 뭐라 그래. 좋아요 눌러주고요. 벌써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그래도 3, 4분 전에 이거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키움증권 채널 K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말 나온 김에 여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는 그 페이지가 있어요. 네. 이게 저희 책 제목이거든요. 책이 나올 제목인데 책은 안 나는데 이거 준비작으로 제가 누가 만드느냐면 솔직히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책 제목이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 미치다. 요거 검색해서 페이지 좋아하시면 여기 미국 주식 뭐 저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좋은 것들 제가 링크도 하고 우리나라 얘기도 많이 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 이런 거 어렵다. 그 검색 못한다 그러면 facebook.com 한 다음에 좋아한다는 그 미치다라는 게 좋다는 얘기잖아요. 네. 영어에 like, US 스탁, like, 그러니까 facebook.com, like, US 스탁 하면 여기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뭐 페이지 이거 관심 있으면 좋아요 누르시면 거기에 계속 정보들 나가니까요. 거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훈의 정신 아침 다음 코너입니다. 워낙 목요일 나오는데 네. 어저께 바뀌었어요. 다음 주는 네. 다시 목요일 나오시고요. 우리 김정희 위원이랑 김정희 위원이 오늘 그 자연 탐방을 갔기 때문에 지금 뭐 비행기 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1시 비행기인가라는 네.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거 가면 안 되는데 그 친구가 왜요?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닌데. 왜요? 연애를 해야지. 산과 더불어 결혼하는 거지. 산과 더불어. 또 산에서 트리킹 하다 또 만날지 어떻게 해요? 종효야, 네가 어몽길이니. 나이가 자기보다 어려? 어리죠, 저보다. 있을 때는 네네 그러더니 없을 때 반말 딱 놓네? 네. 누군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요즘에 스타입니다. 네. 뭐 내려가도 김성훈으로 나오고 올라가도 김성훈으로 나오고 이거 뭔가 기자하고 뭔가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닌가. 그걸 제가 네. 확인 들어갑니다. 제 화면 네. 잡아주세요. 네네. 뉴스에서 한경 스타워즈가 어떻게 됐나 한번 쳐봤어요. 네네. 자, 네이버에서 한경 스타워즈 치면은요. 어제도 김성훈이 뭐 깨졌는데 올라도 3일 연속으로 제목이 김성훈이야. 그러니까 이거 뭔가 이거 좀 야로가 있는 것 같아. 예. 그래서 뭐, 이게 1등 하는 줄 알았지. 1등도 아니야. 1등도 아닌데 계속 김성훈이야. 도대체 이거 뭐 기자구의 커넥션이 의심스러운 김성훈 과장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만 아직 네네. 카메라 돌리지 마세요. 네네. 카메라 돌릴 때 충격받을까봐 제가 뜸을 들였어요. 네. 이분이 약간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약간 연예- 오버를 했어요. 오버. 오버했네요. 네. 화면 잡아주세요. 스타일을 좀 바꿨죠. 네. 김성훈 아주머니. 이모. 좀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 네. 완전히 시간 좀 풀려야 돼요. 이거 네. 이게 네. 진짜 이번에 기운을 얻은 게 네. 그 주식도 그렇고 그 머리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전문가의 말을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전문가의 말 믿으면 안 돼? 네. 성격이 다르네, 나.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마음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훈이 가정에서 훈이 아줌마로 바뀌었대. 야료가 있대. 네. 예. 그리고 책 나오기 전에 홍보부터 한다고 욕먹었어. 네.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죠. 엄청난 인기를 끌 것 같은 느낌 확 들어. 예. 엄청난 인기. 그리고 2학기 때 또 과목을 또 하나 맡아갖고 지금 머리가 빠개지고 있어요, 지금요. 무려 10건 내에서 물 밀듯이 팔리는 거예요. 10명은 사겠지. 네. 네. 10명은 사겠지. 그죠? 네,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일단은 그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 시장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좀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시장 2월 12일이었어요. 그날 네. 코스닥이 마이너스 8% 급락한 흐름이 나왔고요. 네. 그날을 저점으로 해서 약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지금 양시장 모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클리컬 업종, 뭐 정유, 조선, 화학, 그리고 뭐 기계, 이들 포스코도 마찬가지겠죠. 이들 좀 업종들 중심으로 해서 낙폭과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잘 가고 있었던 제약바이오 화장품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낙폭과대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시장을 이끌어주는 주도 종목은 없고 주도 네. 업종도 없는 상황에서 다 같이 어느 정도 낙폭과대 부분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물론 여기에는 코데즈 컴바인의 영향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양시장 모두 일단 좀 일봉상 음봉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더해서 시클리컬 업종들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주들이 마이너스 6%, 7% 종목들이 급락하다가 또 오늘 다시 올라와주고 있고요. 네네. 고점 언저리에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주 다 왔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제약바이오 화장품이 오래 쉬었어요. 네. 제약바이오 화장품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살아나고 있죠. 네. LG생활과 아모레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인트론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뭐 나온다 하다가 안 나오니까 내려가고, 반면에 다른 뭐 에스텍 파마나 메디포스트 같은 종목들이 그 자리를 메워주면서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 즉 시장은 이제 좀 변곡점은 단기 고점을 좀 맞을 어떤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급격한 조정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살려놓은 부분들이 있었고, 또 서두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브라질 시장 네. 엄청 강하잖아요. 네. 이머징에 대한 어떤 확신이 점점 확산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급격한 조정은 안 나오겠지만 좀 쉬어갈 가능성은 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시장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딱 한 장을 녹음할 때 말이에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3월은 이렇게 재미없게 아주 지나가고 있고 종목도 올랐다 떨어졌지 않은데 4월이 되면 변곡점이고 4월이면 크게 한번 움직일 수 있다. 역시 주식은 한 방이다 얘기까지 하셨잖아요. 예. 부인 안 하죠? 그럼요. 왜냐면 네, 네. 이번에 한경스타워즈도 그 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인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몇 등 갔어요? 7등인가? 어제 현재 7등? 예, 올라오고 있는 게. 근데 여기는 다 100%짜리 아니야? 여기 사람들 매매하는 거 전부? 그쵸, 100%. 100% 있고 100%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있고. 예. 4등 하는 사람이 100%짜리를 감히 100%짜리 하고 있네? 제가 좋아하는 저도 거. 마찬가지인데요, 뭐. 아, 그래? 다 100%? 왜냐면은 이게 그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증권사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또 그런가? 기준이. 예. 그렇지. 그것도 증권사마다 있고, 다르기 때문에. 네, 예. 지금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네. 저희 한경스타워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거 뭐지? 뭐 이런 거. 나한테 하나 처음 들었어. 네, 그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 지금 시장 자체가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개별주 장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인덱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게 되면은 순위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건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주도 업종, 즉 저는 4월달, 5월달, 6월달 2분기 꽃장이 나올 거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꽃장세를 이끌어 만날 주도 업종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일단 대응을 하고 있고요. 만약 그런 주도 업종이 보인다면 당연히 그런 종목들을 편입해서 끝까지 먹는 어떤 그런 전략을 할 예정입니다. 여하튼간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좀 확률이 높은 섹터 중에 하나 컨텐츠 업종이라고 봐요. 콘텐츠. 네. 네. 태양의 후예 뭐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 중기, 우리 오빠, 뭐 중기 오빠. 나는 후회가 될 거라는 걸 한 표를 걸었어. 후회. 아니요. 후회가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야. 드라마를 영접이라니까 거의. 네. 접신이야 거의. 영접이야 영접. 드라마를 보지 않았던 애들조차도 자기가 내가 자기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있다. 다른 건 다 인정하는데 다른 건 다 인정하는데 그 이학영 위원님의 연예인을 보는 시각은 인정을 못하죠. 왜냐면 내가 맨 나는 처음에 남자들 다 싫어해. 왜냐면 내가 맨 처음에 형님 이 GD는 네. 그 차원이 다른 연예인이에요. 딱 그랬더니 맨 처음에 GD 대고 그 거지 같은 거 막 이랬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나 지디 엄청 좋아하는 그러다가 갑자기 네. 뭐 무슨 사건을 삐딱하게. 계기로 해서 삐딱하게를 계기로 해가 내 삐딱하게 나올 때마다 안 그러다 갑자기 GD를 좋아하는데 그 갑자기 의견을 바꾸더라고. 그리고 또 내가 또 사람아. 연예인 중에 그 누구야 김우빈하고 뭐 이민호 이번에 대박이에요. 그때 할 때도 근데 이민호 중국에서 잘 나가잖아요. 이번에 송중기는요. A급으로 갔다니까 이번에 이거 완전 이제 탑급으로 갔어요. 탑 A급으로. 아니 이 사람이 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네.
이미 아니 나는 네. 난 다 싫어. 다 싫어. 네네. 지금도 다 싫어해. 지디는 네. 지디는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거네 오히려. 딴 거는 다 주식하는 사람은 인정하는데. 나같이 플렉서블 해야 돼. 유연하게 네네. 생각을 확 네. 바꿔야 되거든. 네. 내가 봐봐. 내가 예를 들어서 아시아는 언제 좋게 얘기했어. 네네. 그래도 아시아는 된다라고 얘기하고 네네. 현대중공도 언제 내가 한 5년째 안 좋게 얘기했잖아. 음. 요즘 현대중공도 올라갈 거라 그래. 음. 나같이 사람만 살아봐. 네네네. 유연하게 생각해야지. 네. 그 연예인도 바뀔 수 있죠. 네. 그잖아요. 네. 근데 아니 난 솔직히 유는 좋은데 송중기 소속사가 어디야? 송중기 소속사요? 송중기 소속사가 상장사는 어디예요? 아닌 걸로 상장사가 알고 아니에요. 있습니다. 걔네. 그걸 누가 인수하면 되겠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회사가 네. 나 저거랑 제 인수하기로 MOU 매질 루머만 돌면 상한가 들어가겠네? 뭐 블라썸 그럴 수도 있겠죠. 엔터테인먼트 여기가 어디야?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 태양의 후예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한류 4.0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맞아. 드린 내가 거예요. 원하는 게 그 얘기야. 이거 아마 제가 한 세네 가지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왜 지금 SM과 YG 엔터가 못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류 3.0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컨텐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스타, 아티스트였다가 해외로 수출해서 돈을 버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뭐 GZ나 뭐 빅뱅 등등 소녀시대 이런 것들이 한류 3.0의 대표적인 스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요. 지금 뭐냐면은 중국과 우리나라가 공동 제작한 컨텐츠, 공동 제작해서 만든 아티스트를 가지고서 중국에서 돈을 벌어서 그걸 쉐어하는 구조입니다. 아, 쉐어. 그게 정말 중요해요. 나눠 먹기 좋지. 왜 뉴가 올라갈까요? 아이치에서 한 번 볼 때마다 얼마 떨어지나 아직까지 블라인드예요. 이게 안 나왔어요.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더라도 기관들이 때려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관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목표가가 정확히 산정이 돼야 되는데 목표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아이치와의 쉐어링이 어떻게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아직까지 공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잠시만요. 소통하는 방송이야. 음. 어떤 선생님이 그러신데 이 안기봉길, 임기원님이 차태현이 하는 곳이래네요. 1인 매니저? 차태현이 블라썸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여기 박보검이도 있고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박보검이도 요즘에 이제 그 박보검은 누구야? 박보검 얘가 요즘에 대세예요. 얘가 요즘에 왕대세고 박보검 그 다음에 지금 뭐 송중기, 임주환, 차태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고창석 씨도 있고 손창민 뭐 이렇게 송종호 밑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한상진 내 말은 12명. 어디 비상장사가 하나 있다가 네네. 저거랑 인수한다 얘기만 하면 올라가겠다 이거네. 그렇죠. 올라갈 수 있죠. 네. 그 나쁜 놈들이 작전하는 애들이 잡아갈 놈들이. 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돈을 뭐 이미 여기서 A급 스타가 2명이 나왔기 때문에 웬만한 돈 줘 갖고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기본적으로 그쪽 판에 내 친구도 그 사장 한 명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엔터 네. 쪽에. 그리고 또 한 명이 그 사장하다가 사회적 무리를 놓고 좀 도망간 새끼 있거든요. 네. 난 별로 그쪽에 신뢰가 없는데 중요한 건 그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그 콘텐츠 쪽 있잖아요. 제작사에 네, 네. 좀 규모가 있는 그게 계속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한류 4.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우리가 뉴와 아이치와의 어떤 이 비즈니스 모델 BM을 앞으로 다른 제작사들도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관련해서 뭐 심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엄청 시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판타지오 같은 회사들도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더 시세를 내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단순히 테마로서 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세상은 바뀌잖아요. 드라마 제작 환경도 바뀌고 있습니다. 보통 드라마 제작의 편성권을 가진 것이 공중파이기 때문에 공중파 입김이 엄청 셌어요. 그리고 네네. 공중파가 제작사한테 돈을 많이 주지도 않아요, 또. 절반 주고 나머지 절반 너희들이 PPL이든 뭐든 알아서 만들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작 환경이 뭐 맨날 쪽대본 나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작 그런데 이번에 시그널이 먹혔어요. 장르물이 먹혔단 말이에요. 결국 미드, 뭐 일드 그런 어떤 뭐 왕좌의 게임 같은 그런 정말 스케일이 크고 영화 같은 그런 드라마를 우리나라 사람들 원하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그런 드라마가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 시그널을 통해서 점점 장르물에 대해서 먹히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의 제작 환경이 올해는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방금 이항영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드라마 제작사 사장들은 다 양아치고 물론 양아치도 있다는 거죠. 있겠죠. 내 친구 같은 놈. 그런데 과거에 우리나라 제작 환경이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지금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로 변신하는 그런 종목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드라마 제작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즉 드라마 제작 환경이 바뀌고 있고 우리나라 시청자들이 어떤 드라마를 보는 어떤 눈높이 높아져 가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는 드라마 하다가 굳이 공중파에서 안 보잖아요 지금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 넷플릭스가 왜 대박이 났습니까? 하우스 오브 카드를 만들어서 대박 났잖아요. 네네.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컨텐츠의 질을 높여서 어떤 플랫폼 업체들의 주가를 올라가는 그런
어떤 그 흐름들이 올 한 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분이 저를 또 김수현 싫어한다고 뭐라 그래갖고 한마디만 하면 좀 김수현의 은밀하게 위대하게 보고 나서 짜증나갖고 그 얘기를 계속한 거죠. 연기도 아니다 그거는. 그냥 김수현이 하나 갖다 놓고 하는 거고, 김우빈을 내가 싫어했던 거는 김우빈이 그 친구 퉁가 나왔잖아요. 네? 잠깐 나왔거든요. 네. 오토바이 타는 것밖에 안 나오고 걔는 그냥 오토바이 타고 또 스틸컷 하는 게 있어요. 걔 맨날 광고 나오는 거 김우빈이. 네. 영화에 무슨 스틸컷이나 2번이나 나와. 그거 보고 짜증나고 아, 영화도 아니지 그건.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지. 연기를 갖고 얘기했을 뿐이지 연기. 예, 그건 그렇고요. 화장품 얘기도 해주세요. 화장품 안 죽었죠? 네. 안 죽었어요. 화장품이 죽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요. 화장품의 산업 자체가 꺾였다라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제 화장품, 뭐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솔직히요. 주가가 뭐 그걸 얼마나 반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 LG, 생활 건강을 살리고 있다는 거는요, 화장품 끝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화장품이 아모레퍼시픽 4배 갈 때 그 하위단에 있는 종목들 산성 LNS가 40배 갔거든요. 제2의 산성 LNS를 찾아야 돼요, 지금요. 즉 산성 LNS 같은 경우 지금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산성 LNS 보따리 상태 됐던 거잖아요. 보태서 와가지고서 여기서 여기까지 다 통으로 막 싸가고, 그런데 그걸 갖다 규제를 해버리니까 산성이 LNS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화장품은 가긴 가는데 보따리상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수출과 어떤 뭐 내수든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제2의 산성 LNS 찾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최근에 제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가 AVCNC예요. AVCNC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알아보니까 네이버 라인 있죠? 라인의 캐릭터와 콜라보레이션해서 화장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상당히 좀 판매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파볼 필요가 있어 보이겠고요. 일단 뭐 화장품 전체는 죽지 않았다. 다만 그 중소형주, 화장품과 관련된 중소형주의 경우는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화장품하고 제약바이오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최근에 시클리컬 업종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같이 올라온 섹터가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작년에 1월부터 8월까지 스타 업종이기도 했고요. 네. 근데 제약바이오를 좀 같이 좀 정리해 드리게 되면은, 요즘 뭐 라이센스 사업 뭐 5조나 뭐 7조네 8조네 뭐 난리도 아닌데요. 네. 결국 안 나오니까 인트론 바이오도 밀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새로운 업종 주목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메디포스, 에스텍 파마 같은 네. 종목도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은 그 각각 개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가치는요 다 좋아요. 내용 들여다보면요, 네. 야 이거 진짜 좋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에러가 어디까지 진행된지를 갖다가 전혀 모르잖아요, 투자자분들은. 네. 그러니까 좀 된다 싶으면 인트론 바이오 좀 올랐다가 네. 안 나오네? 때려버리고. 네. 그런 어떤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진짜 제약바이오는요,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진짜 투자 관점으로 정말 이 회사의 파이프라인을 믿는다, 그러면 바이오메드를 끝까지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고, 에스텍 파마의 뭐 BBJ 144 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끝까지 가볼 수 있는 것이고, 인트론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슈퍼항상제 가까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가치는 분명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나올지는 누구도 몰라요. 다만 지금 일단은 시클리컬 업종이 쉬어가는 와중에서 어떤 틈새 시장, 틈새 업종에서 제약바이오가 올라오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힘든 시기는 다 지나갔어요. 네. 근데 다만 다시 한번 전해지만 개별 종목, 개별 이슈와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즉 다 같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 제약바이오는 아까 두 분 말씀하셨는데 이제 확신을 가지셔야 되잖아요. 근데 확신을 갖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주식은 정말 투자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정말 온갖 정보를 해갖고 사돈의 8천이 거기 다니는 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뭐 애널리스트가 아무리 좋은 의견을 하더라도 그 친구를 믿을 수 없다면 안 되잖아요. 또 이거는 사돈의 8천이 온갖 정보를 해서 친구와 동창이고 그 안에서 딱 그거 하는 친구, 걔를 알면 돈을 벌 수 있죠. 예, 근데 그 친구가 너무 또 솔직하거나 그러면 안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건 알아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친구가 여기 출연자들이나 애널리스트 하는 거는 최대한의 객관적인 사실을 갖고, 레포트를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일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기 한번 해봐 주세요. OLED랑 2차 전지 쪽. 네. 예. OLED는 좀 예측이 어려워요. 네. 마치 제약바이오가 고점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OLED에서 나온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네. 제약바이오 그때 한미아품이 얼마였죠? 최고치 찍을 때가 네. 80만 원대였잖아요. 그때 또 뭐 나온다라 해서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결국 이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바이오메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당시에 20만 원 근처에 뭐 가서 나온다더라 하는데 안 나와가지고 다 죽어버렸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OLED에 대해서 일단 밸류에이션 부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엄청 비싸요, 지금요. 네. 엄청 비싸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지금 애플도 OLED 하잖아요. 네. 애플도 한다. 삼성도 투자한다. 이미 뭐 투자와 관련해서는 삼성의 어떤 발주량과 비교해 보면은 작년 거를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그건 맞아요. 그리고 그거에서 주가가 뭐 AP 시스템, 테라세미콘,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많게는 뭐 2배, 3배까지 올라왔으니까 반영이 된 건 맞는데 과연 지금 여기서 이 주가에서 더 이상의 멀티플을 어떻게 갖다 줄 수 있냐? 추가 발주만 가지고서 여기서 멀티플 더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은 좀 저는 퀘스천 마크를 던집니다. 네. 그래서 OLED에 대해서 최근에 리포트 중에 하나 중립 의견 때린 리포트가 하나 있었어요. 어딘지 유진인지 어디 기억이 안 나는데 결국 여기서 추가적인 멀티플을 주려면은 OLED TV가 양산에 들어가야지 네. 된다라고 어떤 그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 한 표를 던지는데 왜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좀 뭐 집에 텔레비전 어디서 쓰시는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까지 PDP 쓰거든요. 네. PDP 쓰는데 아마 바꾸게 되면 OLED로 바꾸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급이 되어 있는 LCD와 PDP는 제외하고 LCD TV에 대한 어떤 교체 수요는 아직까지는 멀었습니다. 네. 기본 2, 3년은 지나야 돼요. 결국 얘기 뭐냐면은 OLED TV는 설비 투자 사이클입니다. 설비 투자 사이클에서는 이미 저는 뭐 이승원 대표님도 자주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내수 신성장 중국 소비잖아요. 이 키워드를 가진 업종만이 뭐 세 더블 갈 수 있는 그런 장세인데 지금 상황에서 그 OLED TV는 설비 투자 사이클이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라 지금은 일단 한번 시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디스플레이의 산업의 어떤 생태계는 OLED로 가는 건 맞는데 지금이 아니라 2, 3년 뒤에 설비 투자 사이클 들어왔을 때 그때 지금의 종목들이 최소 10배는 갈 수 있는 그런 OLED 대표주한 맨날 물어둘까 뭐. 네. 뭐 하나만 불러주세요. AP 시스템, 비아트론 AP 시스템이 최고예요? AP 시스템 대장이고요. 그 영어로 다음에 AP? 플렉서블 쪽에서는 비아트론과 테라세미콘 이 세 개 보시면 됩니다. AP 시스템. 예. 또 작게는 뭐 엄청 올랐다가 지금 쉬고 있네? 예. 그래서 지금 이 쉬고 있는 게 합리화품은 똑같아요. 그래서 더 멀티플을 어떻게 주느냐 싸움이거든요. 네. 근데 좀 그 부분 때문에 좀 고가 놀이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여기서 신규로 들어가는 건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올라갈 때나 지금이나 정이 안 가. OLED가. 근데 뭐 사람들 확 OLED가 네. 좋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저는 막 기세같이 올라가는 건 디스는 안 하거든요. 네. 예? 안 올라갔을 때는 디스하지 뭐. 예, 올라가는 건 디스할 필요 없는데 그런 건 있잖아. 정응이 안 가는 거. 예? 마음에 와닿지 않아. 왜냐면 난 집에 테레비가 없거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PDP 써요? 네. 근데 드디어 하나 아직까지? 딱 드디어 둘이 갔어요. PDP는 전기도 많이 먹고 찔 때 오래 걸리잖아. 대신에 겨울에 따뜻해요. 열나서? 네. 정말 뜨겁더라고요. 네. 아유, 그런 분이 자꾸 계속 써야지 한국전력도 돈 버는데 네. PDP 바꾸고 땅으로 바꾸면 전기값이 안 나서 어떡하냐 이거. 근데 어쨌든 간에 OLED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네. 더 갈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의 부담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제약바이오랑은 또 달라요. 제약바이오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하지 못하는 거는 이게 삼상이 진행되면서 또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되면 또 대박이거든요. 네. 또 되고 나서 시판이 됐는데 거기서 또 얼마나 제품이 판매되느냐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 멀티플러다가 주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아예 많이 주던가 아예 인정 안 해주던가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잖아요. 내 종목만 로맨스고. 근데 지금 하여튼 그 롯데 하이마트 가면 1억 3천짜리인 거 엄청 큰 거. 누가 사는지 모르는데 넌 나중에 싸지겠죠 많이. 근데 저는 아직도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테레비가 그 LCD 나오고 LED 나오고 이렇게 하면 뭐가 이렇게 얼마나 더 선명하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가요? 벌써 한 15년, 20년 됐는데 다 배불뚝이 테레비 여전히 볼 때거든요. 네. 제가 아는 엄청 부잣집에 한번 갔더니 그때 있잖아요. 엄청 큰 LCD 새로 나온 거 삼성이나 LG 이렇게 처음 새로 나왔고 소니 처음 나왔을 때 벽에 이렇게 쫙 있더라고 큰 거. 지금 생각하면 그냥 50인치 정도 됐던 것 같아. 네. 근데 몇 천만 원짜리야 그 당시에. 뭐 기억도 안 나 하여튼 우리가 텔레비에서 보던 거 뉴스에서 보던 거 그게 있더라고 그 집에. 그때 엄청 자랑하고 야 이런 것도 봐줘야지 너도 돈 벌어서 이런 거 사 그랬거든. 근데 제가 그걸 산 게 한 15년 걸렸어. 15년에 그런 걸 샀거든. 네. 50인치짜리.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기술의 발전은 빠르니까 발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김성관 장 오늘도 스타워즈 뉴스 일단 저녁 다시 검색해 보세요. 한경 스타워즈 김성관 장 나오나 안 나오나. 나는 같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따져봤더니 한 명이면 짜고 치는 줄 알았더니 환경닷컴을 자기가 짜지 않는 한 기자가 다 다르네. 그래요? 기자 다 다르네. 이게 왜냐면 이게 야료가 있는 건 아닌가 봐. 그날 수익률이 그러니까 많이 오른 사람, 많이 떨어지거나. 많이 떨어지거나 많이 오른. 근데 보통 이제 많이 오른 사람이 이제 보통 자기 갖고 있는 게 오늘도 올라? 아니 오늘 떨어지는데요? 그럼 또 나오겠네. 아니죠. 많이 떨어지면 나오겠죠. 아 그래.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5등 안에 들어가는 걸로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또 이런 거 물어보시네. 에미님, 집에 TV 없고 영화는 아이패드로만 보시. 저는 다 저러 보죠. 저 노트북이나 저기 모니터는 한 20 몇 인치가 있죠. 모니터로 보고 그 태블릿도 보고 다 보죠. 이런 거. 텔레비전 볼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직 65인치 250인 비싼데 하여튼 아직 가보시면 있을 거예요. 엄청 큰 거. 사람 서너 명 쓰는 거 발피고 대여섯 명 쓰는 거. 1억 3천 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누가 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사니까 있겠죠. 뭐 사는 사람이 있겠죠. 있겠죠. 그런 거 있잖아요. 롯데월드 타워.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비싼 거 파는 거. 네. 그리고 존경하는 두째 아드님 들어가는 방이 250억인가 그렇대잖아요. 그 집이.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아버님 방은 아버님 집은 100몇십억이고 그때 한번 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일 비싼 집이에요, 200억. 그런 데는 아마 그런 거 쓰지 않겠냐? 뭐 그런 것만 쓰겠습니까? 응. 도금까지 해야겠죠. 도금까지. 다이아도 좀 받고. 아니 돈 갖고 자기네끼리 형제끼리 싸는 거야. 우리가 알바는 아닌데 자꾸 뉴스에 나오니까 짜증나는 뿐이죠. 네.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우리나라의 최대 채권국, 네. 우리나라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미국이 아니고 이제 중국이 됐다.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예, 2월 말 기준에서 중국이 보유한 국내 채권 규모가 17조 5천억을 넘겼는데 미국 14조 4천억에 비해서 3조 원 이상 많은 액수에 대한 쪽으로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 채권 왜 이렇게 사갔대? 우리나라 채권을 엄청나게 사갔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금리가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죠. 위안화 영향권으로 들어와라 이거죠. 위안화 영향권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미국과 중국 그 채권 보유액에 대한 쪽이 미국이 더 많았는데 이번에 미국이 팔아버렸죠. 채권 팔아고 가면서 이런 현상에 대한 쪽이 나타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프랭클린 템플턴 이쪽에서 3조 원가량 매도하고 나서 도망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자연스럽게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 최대 채권국에 대한 쪽이 됐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보게 되면 한국 시장에 대한 채권에 대한 쪽을 사고 있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계속해서 이제 위안화 영향권에 대한 쪽에 한국을 두겠다라는 그런 그 장기적인 포석이라고 보셔야겠죠. 왜냐하면 뭐 자기네 채권 사는 게 낫지 우리나라 채권 살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 대한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일부러 제가 하려고 했어요. 2차 전지 물어보시면 계시더라고요. 2차 전지인데 지금 보면 전기차가 시작됐잖아요. 18일부터 오늘부터 시작하죠. 맞죠? 18일. 오늘 타는데 지금 조용하잖아요. 시장이 반영 안 되잖아요. 왜냐면 전기차가 올라가려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테마를 불거나 정책 테마를 불거나. 테마가 불어야죠. 네. 아니면은 뭐야? 이벤트가 있을까? 아니면 미국에서 테슬라가 어떻게 됐다더라. 중국에서 뭐 전기차가 많이 팔렸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훅 물고 들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주가는 제가 보기에 가격적인 기반이 다 될 만한데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왜요? 제 화면 잡아주세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지금 뉴스가 묻혔어요. 대한민국 뉴스는 정치, 공천 아니면 이거야. 어저께 내가 그 대통령께서 참석하는 회의 열리면 그래봤자 되겠어요 그랬는데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500억 여태까지 500억 투자했는데 여태까지 딱 나오니까 2조 5천억 딱 나오죠. 2조 5천억. 네? 네. 정부에서도 1조 원 쏘고 민간이 2조 5천에서 학계는 3조 5천억까지 앞으로 5년 동안 쏘겠다는 거거든요. 민간은 어디서 쓰는 거야? 민간 불러줄까요? 이게 쭉 나오자니까 쭉 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민들이 모여야 되잖아. 사람들이 민간 기업이 모여야 되잖아요. 네. 그래갖고 6개 회사가 들어갑니다. 6개가 사회주게 30억씩 내요. 종잣돈을 마련해요. 그래갖고 걔네들이 연구소를 만들어요. 연구소를 만드는데요. 이게 어디냐면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KT현대차, 네이버가 들어가요. 카카오는 못 꼈어. 30억씩 들어가갖고 36, 18, 180억으로 연구소를 만듭니다. 예?
그래갖고 거기서 프로젝트를 발주하면 프로젝트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 이제 쑥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총 1조 원 수준의 정부 돈이 들어가고요. 이런 거 정말 내용 좋지 않니? 아, 저런다고 조진다고 저게 나오는 게 아닌데 돈질한다고. 이 사람아 부정적으로 보지 마. 왜냐면- 일단은 한국전자인증이 반등하지 않냐 오늘. 봐봐. 아니, 그게 왜 이러냐면- 연구개발 끝까지 들어봐. 네. 연구개발에 들어가고 돈이요. 전문인력 확충. 전문인력 확충 뭐냐면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나오잖아요. 기껏 공부했더니 미국 가서 우리나라 잡도 없고 빨리 가서 스카우트 해와라. 네. 전문인력 확충이야. 이렇게 되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연구개발하면 컴퓨터 공학과 교수들의 프로젝트가 좋아지겠지. 네네. 돈 떨게 있겠죠. 그거는 이성 교수 말대로 대학원생이 피곤하겠지. 네. 뭐 그런 게 있을 거고요. 어찌되었건 간에 이렇게 하는 거여서 그래서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어저께 보도자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공공투자를 마중물 삼아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해서 3조 5천억.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공지능 수준이 언제적 수준이냐면 네. 아직도 계산하는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거거든요. 퀴즈 스튜디오 나가서 우승하겠다고 그 소리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번에 알파고를 보시게 되면은 사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게 추론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바둑을 둘 줄 안다는 얘기는 추론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기존에 뭐 퀴즈서 나가서 우승하고 이런 거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뭔지 모르니까 저런 정책이 나오는 거겠죠. 이 사람이 모르니까 저런 정책이 나오는 거죠. 너무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거 네. 아닙니까? 아니 뭐 일단은 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 그렇게 결론은 네네. 훈훈하게 들어가지. 잘 돼야죠. 여기서 말 잘못하면 네. 자기는 앞으로 나를 안 척하지 마. 네. 왜냐면 우리는 나름 이게 방송을 하기 때문에 네. 잘못하면 우리 저기 테러 집단으로 네네. 털리면 어떡해? 아, 테러 집단. 나는 뭐든지 좋은 있는 사실 네. 있는 사실을 그냥 뉴스에 나온 것만 얘기하고 그랬어. 내 의견이 없어. 네. 그래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 주재 과학기술 전략회가 신설된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거 있는 것만 2019년에 313억 달러 시장을 규모가 확대된다는 얘기했고요. 우리나라가 2006년에 기술 격차를 인정했어요. 네. 우리는 하겠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로보다 로보. 로보는 여러분 말씀대로 로보가 이제 꾸준하게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이 좋아지면 우리나라 저는 이렇게 보는 로보라는 건 글로벌 로보틱스거든요. 오토메이션의 로보틱스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좋은 회사가 있어질 수 있잖아요. 그게 정말 한국전자인지 뭔지 좋아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걔네가 로보가 알아서 야 너도 사줄게 사줘. 그게 되는 거예요. 마치 주가 떨어지는데 한세시럽을 계속 사듯이 외국인이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시청자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앞서 말이 나온 거가 이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자동차가 지금 안 먹힌다. 테마에 묻혀 있잖아요 지금요. 온통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세돌의 충격으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화 빨리 갈 수 있게 진열보다는 오히려 개가 됐다. 네. 대통령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다음 얘기 또 해보겠습니다. 그 지금 보게 되면 한올바이오파마 시장에서 지금 가장 핫한 바이오 종목이 한올바이오파마인데 지금 유한양행이 이제 그 예전에 블럭딜 받았던 거 이제 이걸 갖다가 일부를 갖다 이제 매각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한 지분 절반 정도를 매각했다라고 하는데 2015년도 그 지금 보게 되면은 보게 되면 한올바이오파마 부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에 이어 한올바이오파마 2대 주주 네. 유한양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올바이오파마를 누가 가져갔냐면은 저쪽에서 가져갔죠. 어디요? 대웅제약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제 대웅제약이 한올바이오파마를 인수하면서 상황이 난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신약 개발 판권 계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유한양행과 이제 선을 끊고 한올바이오파마의 지분 30.2%를 확보해 최대주가 등극한 대웅제약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노출을 막기 위해 유한양행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다. 그래서 유한양행은 뭐 자연스럽게 투자금에 대한 쪽을 회수하는 절차 이런 쪽으로 일단 시선에 대한 쪽을 틀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도 지금 그 유한양행에 대한 매도에 대한 쪽이 좀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 남았는데 아직도 유한양행에 대한 매도 물량에 대한 쪽이 좀 남아 있는데 네. 과연 이제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한 쪽이 좀 더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게 좀 기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하니까 어떤 분이 또 비판적으로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랬잖아요. 제 의견이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 자료 그대로 인용했을 뿐이다. 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를 좋아하시거나 비판할 때는 그런 건 사실관계로 그냥 사실을 얘기했다 얘기했고 혹시 그렇게 또 좀 약간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해서 제 의견이랑 상관없이 네. 하나 링크부터 드립니다. 네. 언론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재밌는 카드 뉴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카드 뉴스인데요. 한겨레에서 어저께 나온 거거든요. 빨갱이 신문이에요?
자기도 성격 이상하네. 그런 얘기 하지도 마. 네. 이번에는 인공지능 명텐도의 추억이라고 쭉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 빨리빨리 버려야 돼. 그래갖고 여기서 링크 드렸으니까요. 네네. 링크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서 그거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되고요. 링크까지 보내드리는 친절한 방송이잖아. 우리는 항상 자아가 충돌하잖아. 응. 그렇지 않습니까? 콜적 자아와 푸적 자아가 이 내재적으로 충돌하는 아니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 아, 난 내 저는- 의견이 없어. 저는 항상 콜적 자아와 푸적 자아가 충돌을 하죠. 난 내 의견이 없어. 네. 그냥 있는 것만 그대로 보내고요.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네. 공유경제 얘기하는데 공유경제 끝판왕 보여드릴까요? 예? 끝판왕이 있어요? 진짜로 끝판왕. 끝판왕이라는 말을 정확히 제가 아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런 것까지 보는 사람이에요. Foreign Affairs 이런 잡지까지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쓸데없는 걸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제가 네이버에서 연예 뉴스 볼 시간이 없지. 네네. 무슨 후에? 이름도 까먹어서. 태양의 후예. 태양을 볼 시간이 없어. 난 이런 것까지 보지 않냐, 진짜. 나 그거 보는 사람, 아니, 보라 그래. 나는 볼 시간이 없어. 지금요, 농담이 아니라 군대를 수행을 간다네요. 군대. 그리고 진짜로, 독일이랑 네덜란드가요, 탱크 부대를 비롯해서 몇몇 부대 있죠? 네. 부대를 공유하기로 했대요.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전 엄청나게 또 방위산업 좋다 그랬잖아요. 안 되는 걸로. 방위산업이 갑자기 머리에 뿔 수가 있다. 제가 보다가 저는 쉐어링 이코노미에 대해서 만화학 보는데 이게 알아서 속확 찾아봤어 또. 네. 그래서 약간 비판적인 시각이 있어. 네. 근데 이게 아직 저 끝까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새로운 시대예요 지금요. 이거 흥미로운 건데 혹시 밀떡들 베이시는 그래서 모르잖아. 밀떡. 아? 나는 밀떡 전해하는데 밀떡들이 꽤 많아요 또 알고 보면요. 밀떡들을 위해서 링크 보낸다. 밀떡 링크. 아,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확산되면 방위산업 확 죽는 거야 한 방에. 용병을 고용하겠죠. 저게 되겠어요?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부대에서 있잖아요. 어떤 네. 부대는 예를 들어서 그 네덜란드의 장군이 또 휴혈지하고요. 진짜로 그렇게 여기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들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포트인데요. 예, 오늘 어떤 거 보고? 지금 오토 서비스 한번 보았어요. 오토 볼까요? 그래, 그저 느낌 좋은데요. 그럼 오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오토에 대해서 이제 과연 돈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시각에 대한 쪽이 이제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뭐 오토는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연결에 네. 대한 형태, 그러니까 기존 중간 사업자들에 대한 비용 체계에 대한 효율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 농산물 유통에 대한 쪽을 오토로 하게 되면 네. 참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럼요. 이 유통 마진이 제일 심하게 뜯어가는 곳이 농산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그 농수산물 이런 쪽에 대한 쪽을 물론 이제 그 노량진 수산시장이나 가락동 시장에서는 네. 반대하겠지만 이 부분을 갖다 오토 서비스를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정보의 비대칭에 대한 시장 재편, 네. 그다음에 뭐 시장 확대에 대한 세 가지가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쭉 보게 되는데 뭐 카카오가 이제 미용 뷰티 서비스 이제 이게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오토 비즈니스의 심각한 할인 요인.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플랫폼 비즈니스, 그중에 수수료를 베이스로 한 플랫폼 비즈니스는 시장 독점 여부가 사업의 성장성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 그러니까 독점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플랫폼 파워의 약화로 이어지며 경쟁자가 존재하게 되면 플랫폼 파워에 대한 약화. 근데 그 카카오는 플랫폼 파워가 약하다는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 한 사업자가 사라질 때까지 치킨 게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 배달 앱. 이쪽이죠. 그러니까 모두 수수료가 제로가 됐습니다. 네. 배달 앱의 문제가 뭐였어요? 야이씨 항상 뭐 돈도 받고 뭐도 받고 막 계속했는데 국내보다 오토가 훨씬 발달한 중국에서도 택시 앱인 디디다처와 콰이디다처가 합병해서 네. 하나로 됐고 음식 예약 서비스도 하나로 됐고 그래서 경쟁이 존재하는 오토 사업에서는 가치를 창출하기가 어렵다. 근데 카카오가 들어가는 시장에 대한 쪽은 경쟁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카카오에 대한 지금 보게 되면 가능성, 이 부분을 좀 크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중건 사업자들에 비해서 비용 규모가 컸던 시장의 사업성이 높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비용에 대한 규모가 커야지만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들어오는 애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비용 비중이 컸던 시장, 그러니까 기존 중간 사업자들의 비용 비중이 컸던 시장이 대리운전과 퀵 서비스로 대표되는 운송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토 사업자들이 비용 체계를 효율화시킴으로써 서비스의 공급자의 확보 및 적정 수수료를 확보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를 딱 보게 되면
기존의 대리운전에 대한 구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대리운전 구조를 보여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대리를 하게 되면 기사가 네. 건당 손님한테 17,000원을 받습니다. 네. 그죠? 그 이하로 받는 것도 물론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 뭐 17,000원 정도, 2만 원, 15,000원 이렇게 받는다고 치면 손님한테 받으면 이제 프로그램사한테 건당 500원 거기다 곱하기 월 15,000원을 냅니다. 했는데다가 그리고 셔틀 봉고에다 택시에다가 3,000원 그죠? 내는 거 이제 3,000원 다시 돌아가는 거. 그다음에 보험사에다 월 75,000원. 그다음에 콜 업체에다가 또 3,000원을 낸다 그러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리베이트 또 이제 15,000원이 13,500원 들어오네요. 보험사는. 근데 이거를 보게 되면은 이 비용에 대한 쪽을 갖다가 완전히 효율화 시켜버린다는 얘기죠. 그 3,000원이라고 써있어요, 아까 그게요? 네네. 콜 17,000원 업체가. 만들면 3,000원? 네, 17,000원 만들 3,000원. 근데 콜 업체가 또 이 보험사에서 리베이트를 또 받아요. 13,500원. 네. 그러니까 요것들을 이제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 이런 것들에 대한 쪽 지금 보게 되면 카카오가 여기서 얼마나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다른 업체들 다 죽여버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에 대한 쪽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겠죠. 그래서 어저께 보여드렸던 건 네. 완전 다른 논리인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보면 카카오가 주가가 한 차례 크게 오를 것 같아요. 그 조 시점에서. 왜냐하면 딴 거 모르더라도 전 미용실 그것까지 모르겠고 한번 보여주고 돈을 벌어들이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보여줘도. 네, 그게 왜냐하면 20%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뉴스에 보면 20% 많게씩 50%까지 뜯어먹는 애들이 있다는 네네. 건데요. 20% 했고요. 보험료 부담이 없애졌거든요. 보험료 자기네가 다 내서 아마 다음 그거 있었잖아요. 예전에 다음 다이렉트 뭐. 그런 데서 했겠죠. 네. 예? 그리고 수많은 뭐 통신에 들어간 거 딴 데 없잖아요. 그리고 카드는 전부 다 카카오페이를 할 거고요. 네. 그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카카오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펀더멘탈로는 얼마만큼 돈을 벌지는 애널리스트에 못 끼고 저는 그 시작하고 언저리에서 주가는 뭐 약간 심하게 하면 이거 뭐 정보 좀 이런 푹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쓸 것 같고요. 저는 딴 건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데모하잖아요 지금요. 중간 우리 중소업자들 죽인다고. 퀵도 무지하게 비싼데 예. 이 퀵 시장도 카카오가 나오면 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소업자 죽인다 그랬는데 여태까지 그 중소업자들이 엄청 해먹은 거잖아요 지금 네, 그 그쵸. 비즈니스를. 그래서 네. 욕먹었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적으로 뭐라 그래요. 그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어. 그래서 미장원은 약간 더 다른데 개념이. 미장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어서 머리 아파하고 있는데 반발이 많더라고요 지금 거는 미장원은. 근데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